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코스피 4천 시대가 온다. 이거를 뭐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온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그래도 이 전기차라든지 이 머스크 씨의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스피 4천 시대와 함께 테슬라 신고가 랠리와 함께 외국인들이 풀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5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 유치에 따른 이 수혜주, 최대 수혜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4천 시대가 오느냐. 자, 일단 오늘의 시장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와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에 1%대 상승해주면서 3거래일 만에 3천선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4,000P가 온다,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정부가 뭐한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올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MSCI 지수, 우리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의 엄청난 폭등 랠리, 주가의 상승 탄력으로서 그 종목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증시가 뭐한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 18조 원에서 최대 62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고요. 과거에 MSCI 선진국 편입 지수 편입 같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도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 보다시피 미국의 금융지수 정보 제공하에 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가 제공하는 지수 중 선진국 주식 시장에 성장된 이 종목으로서 구성된 주가지수 등등에서 편입되는 거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보면은 2018년도 5월 25일 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돼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2008년도에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아쉽게도 14년쯤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지수 편입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외국인들의 자본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외국인들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질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국과 커플링 진짜 본격적인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외국에서 뭐 어떤 반도체 기업이 상승한다, 뭐 어떠한 이 전기차 기업이 상승한다, 원자력 관련된 기업이 상승한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예요? 외국인들이 가치 투자에 대한 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커플링 현상으로서 똑같은 종목들이, 똑같은 업체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시장의 이슈, 지금 시장에 사실 강한 게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1200슬라 됐다. 머스크 재산이 400조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요. 테슬라 관련된 이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앞으로도 테슬라는 전 더 성장할 거라 보고 있는 만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커플링 현상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업이냐를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라고 하지만 이제 뭡니까?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테슬라는 친환경 연료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전기차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가치다. 그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가치는 뭡니까? 인공지능.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따른 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커플링 현상으로 인한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외국인이 또 풀매수한다 했잖아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풀매수하냐고 하면은, 자, 외국인이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너무 올랐으니까 테슬라 다음 타자는 누굴까? 테슬라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은 뭘까라고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산타랠리 주인공은 누구지? 봤더니 엔비디아. 지금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게 뉴욕 증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다음 타자를 엔비디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여기 게임 메타버스 수혜주로 주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게임 메타버스가 또 맞아요. 근데 반도체도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나오나요? 보이죠? 이제 테슬라 이을 시가총액 1조 달러 후보가 엔비디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뭡니까? 자율주행입니다. 엔비디아는 GTC 컨퍼런스에서 AI 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 트렌드 공유.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 자율주행으로 또 주목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사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차세대 종목을 사는데, 그런 엔비디아 역시도 자율주행 모멘텀이 부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인들 매수 질이 달라질수록, 외국인들 자본의 질이 달라질수록, 커플링 현상이 심해질수록 이 자율주행 쪽을 무시하지는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더니 이제 엔비디아 또 이 엔비디아와 함께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제가 방금 이제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라 합니까? 자, 최근에 우리 한국이 뭐예요? 스타트업의 춘추 전국 시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야놀자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벌써 뭐 대충 해봤자 투자 유치만 들어온 자금이 5조가 달하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외국 자금만, 외국 벤처 캐피털로부터 벌써 5조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스타트업의 다양성과 생태계성이 깊어지면서 질적인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꾸준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약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1. MSCI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계 자본 유치. 2.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 엔비디아 등을 봤을 때 자율주행 커플링 현상에 대한 주목. 그 다음에 3. 외국계 자본이 또 5조가 유치가 되었는데, 그게 뭐라고? 5조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갔을 때, 우리가 외국계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니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만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트업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큰 시세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찾아봤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니콘은 그냥 예약해놨어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유니콘,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유니콘 그냥 예약해놨습니다. 뭡니까? 자율주행. 방금 얘기했던 자율주행도 엮입니다. 스타트업 어디다? 42다. 1,000억 원대 투자 유치했어요. 1,000억 원이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얘네 같은 경우 투자 유치한 그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 큰 기업들이 투자 유치, LG 그룹 C, 롯데벤처 신한금융 큰 기업에서 투자 유치가 들어왔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상 기업 가치가 1조 원의 유니콘은 금방 따라잡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기업의 몸값이 5천억이에요. 1,000억의 투자 유치 받았지만 5천억에 달하면서 이미 얘네가 상장한다. 5천억은 그냥 넘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가치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얘네 같은 경우가 뭡니까? 얘네 같은 경우가 대기업들이 줄줄이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인력도 좋아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HP, 애플,
슈퍼컴퓨터 전문가를 거쳐 네이버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있고요. 네이버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계열사 네이버랩스 대표를 지냈고요. 송 대표뿐만 아니라 네이버, 구글, 카카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출신의 개발자들이 대거 합류한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뭐한다? 앞으로 상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는다. 성장하면은 1,000억 원 유치했지만 벌써 몸값이 5천억이고 많은 사람들은 유니콘 1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가 1조에 달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관련된 수혜주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봤더니 사실 정말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 바로 롯데렌탈이라는 기업이에요. 롯데렌탈이라는 기업은 이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에 250억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계약,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포티투닷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롯데렌탈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사실 현대차도 이 포티투닷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포티투닷에 투자한 게 20억인가 엄청 큰 자금이 아니에요. 그냥 찔끔 투자한 거예요. 250억. 1000억 중에 250억이라고 하면 얘네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이죠. 굉장히 바닥에다가 얘네 지금 주가가 39,000원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기본 공모가만 5만원, 약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훨씬 하회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의 메리트도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말고 여러분들은 빠르고 더 많이, 더 크게 가는 저평가한 스몰캡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량주를 좋아한다, 안전한 종목을 좋아한다면 롯데렌탈을 분석해보시면은 이 포티투낫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좀 진짜 도박 경향이 있지만 더 크게, 더 화끈하게, 더 좋은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좀 많은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선택은 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포티투닷이 이제 상장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당장에 이슈가 되냐고 하면은, 자, 볼게요. 포티투닷이 뭐한다? 얘네는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물체 모양과 거리, 이동, 속도 등을 판단하는 라이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개발하는 기술은 카메라와 레이더고요. 얘네 같은 경우 아까 현대차 투자했다 말했고요. 얘네가 뭡니까? 이 업체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차량은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럼 올해 안에 이 업체 차량이 공개가 되면은 분명히 포티투닷이 이슈가 받으면서 이 관련주를 찾아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롯데렌탈이 이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롯데렌탈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여기서 뭐 했어요?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같이 가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도 엄청나게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 기업을 찾았어요. 굉장히 이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드리려고 정말로 3시간 동안 이거 계속 찾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어떤 기업이냐? 사이더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이더스라는 기업이 포티투닷에 뭐한다? 자율주행 차용 서라운드 뷰 GMLS 카메라, SL 카메라 공급 계약 체결.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관련주를 굉장히 찾기 힘들었는데요. 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사이더스는 어떤 기업이, 이거 당장에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이 사이더스란 기업 이번에 찾아보려고 계속 찾아봤지만 이거 인터뷰했던 거 찾기 위해 가지고 정말 1시간 이상 날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더스가 어떤 기업이냐, 알고 보니까 얘네가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이콘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제작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카메라 및 카메라 모듈 제조사. 아까 했던 엔비디아랑 또 하필이면 또 같이 가요. 우연찮게. 그래서 한국 총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로봇 및 산업용 드론 산업용 비전 시스템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자, 아이러니한 게 아까 했던 이 2D 투닷이었나요? 포티투닷. 포티투닷 기업이 참. 이 포티투닷에 이 카메라를 공급하는 기업을 찾았고, 그게 뭐다? 사이더스였는데, 이 사이더스는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라기보다는 뭐다? 보시다시피 인도에
인도의 이콘시스템스의 한국 총판. 인도 이콘시스템스의 한국 총판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하필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외국인들이 참 이제 이 테슬라 다음으로 매수하고 있던 엔비디아였고요. 엔비디아 카메라 모듈 제조사인 카메라 모듈 제조사. 그래서 카메라 제조사까지 엮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찾아가니까 뭐야? 사이더스가 이제 42닷의 카메라 공급했는데 카메라 공급 차별가 이콘시스템즈야. 근데 이콘시스템즈 뭐야? 엔비디아의 카메라 모듈 제조사야. 결국에 이콘시스템 수혜주 찾아봐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 나오냐?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파고 봐야 돼.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통해서 카메라 부품 관련해가지고 카메라를 만드는 애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이콘 시스템 들어가 보면 뭐라 돼 있느냐? 이콘 시스템즈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카메라 for 리비아. 카메라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 엔비디아. 엔비디아 카메라를 위해. 이콘 시스템즈가 그냥 거의 목숨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를 찾아가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찾아갔더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제이시언 시스템. 그래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니 얘는 그냥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이죠.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와 달라요. 카메라와는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시켜드리려 했더니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솔루션. 네, 이것도 인공지능 솔루션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겨우겨우 찾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세코닉스.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뭐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1위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차 관련 개발 중. 그래서 뭐라 돼 있어요? 세코닉스가 세계 1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카메라 개발 기대감에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42 다시 이콘 이스템 뭐야? 이콘 시스템스죠. 이 총판 회사입니다. 이콘 시스템스. 그리고 이콘 시스템은 뭐라고요?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 결국 카메라는 결국 뭐다? 엔비디아입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의 카메라가 뭐다? 엔비디아의 카메라가 세코닉스와 함께 개발했다. 하필이면은 이게 뉴스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 보다시피 주식회사 사이더스가 2019년 6월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인가에 19년도에 나왔던 뉴스고 타이밍이 또 이때 뉴스가 뭐냐고 하면은 자, 이때도 2018년도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좀 위험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엔비디아라는 그 세코닉스를 보면은 차트는 굉장히 전 마음에 들어요. 차트는 바닥 따지면 칠 것 같아. 얘는 좀 바닥 돌리는 거 보고 한 6,000원 정도까지 여유롭게 모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위험하다 했던 건 환기 종목이죠. 환기 종목이 상장 폐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환기 종목에서 상폐 바로 됐던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환기 종목을 단 종목들이 오히려 뭐 하냐고 하면 주가 작업하는데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용돼요. 그래서 상장 폐지 우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인데 주가는 껑충, 약발 안 맞는 투자 경고. 그래서 환기 종목인데 막 날아가요, 주가가. 그래서 세코닉스가 사실 환기 종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강력하게 사야 된다 라고 강요하기는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6,000원에서 9,000원, 7,000원에서 9,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매를 잘하고 손절가를 6,000원 정도 모아갔을 때는 정말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42닷이라는 이 기업과 엮이지 지켜보면서 모아갔을 때는 큰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